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그 석유 시추 관련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그 격렬한 난장을 기억하시죠? 특히 이거 야권에서,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멘트 또는 그 발표하게 된 그 액트 지원하는 그 회사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격렬한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석유 시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격렬하게 반응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짤막한 논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배종찬 소장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가죠. 네. 출연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씁니다. 이 배종찬 소장이 데일리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글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이 포항 영일만 석유를 경계하는 이유. 민주당이 포항 영일만 석유를 경계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배종찬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Opinion Live Catch Any라는 도구로 했는데 포항 영일만 그 석유 시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난 며칠 동안 이 빅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빅데이터 연관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림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제가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긴 막대 그래프 있죠. 지금 긍정적인 단어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건 적다는 거죠. 즉,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여기 빅데이터 연관어를 검색을 해 봤더니 석유, 가스 시추, 포항, 동해, 배럴, 정부, 심해, 윤석열, 경제, 한국, 장관, 상업, 국민, 미국, 유전, 승인, 가치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빅데이터의 연관어 검색을 해보면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굉장히 석유 매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방금 그 연관되는 단어들이 보시면 석유, 시추, 포항, 동해, 뭐 윤석열, 뭐 장관, 국민, 미국, 유전, 승인, 가치 이런 단어들이 보면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가지는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 감성 연관어가 포항 영일만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가 어떤 게 많냐면 뭐 가능성, 개발, 발표, 최대, 확인, 발견, 자원, 생산, 성공, 크다, 산업, 분석, 넘다, 많다, 투자, 전문가, 승인, 검증, 뚫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긍정이 아까 보여드린 제가 말씀드린 이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큰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긍정이 53.6%가 나왔고 부정 감성 비율은 18.3%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립적인 것은 28.2%.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빅데이터 분석을 인터넷에 쓰는 많은 검색어, SNS에 쓰는 많은 검색어, 언론 기사에 나오는 많은 검색어, 뭐 댓글 등등등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했더니 우리 국민들이 포항 영일만 석유 가능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표 이후에 각종 돌아다니는 이 단어, 연관어 검색에서는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그런 단어들이 53.6%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에서 부정적인 연관 검색에는 18%밖에 안 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립적인 건 28%. 그죠? 자, 여기에서 배종찬 소장이 무슨 결론을 내느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천공이 뭐 어쩌고 저쩌고 천공의 그림자까지 거론하는 이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국민들의 관심이 산유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이런 경계심으로 풀이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죠. 국민들의 관심이 민주당의 그 반응을 보고 아닌가? 그럼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어떤 산유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꺾기 위한 어떤 그런 경계심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배종찬 소장이 언급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총선 전에 30% 중반까지 올라갔던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총선 전에 30% 중반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20%대로 깔아앉았고요.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져서 지금 지지율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총선 전보다는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종찬 소장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해석은 민주당이 지금 포항 영입만 이슈를 최소화하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또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을 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그 액트지오 미국 석유 시추회사 아브레우 고문이 이야기한 것처럼 8개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다가 7개죠.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게 만약에 쓰이게 되면은 천연가스는 한 최대 29년, 석유는 한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다. 지금 금색이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한 140억 배럴 가량이다. 자, 그리고 이 가이아나 광구의 성공 가능성은 16%였는데 포항 영일만은 20%다. 이렇게 이제 관측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배종찬 소장의 이런 어떤 그 분석은 민주당이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당리당략적이고 정략적인 입장으로만 접근했다. 이걸 엿볼 수 있죠.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 실제로 석유 시추 가능성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나? 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까봐 그 예봉을 꺾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격렬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